잘하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자연을 못하는데. 내가 지금 한이 알려줄게. 저 찍고 있구나. X를 잡고,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특이하다. 근데 안 켜져. 2025년 6월 할리우드 배우 저스틴 발더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 사이에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예감치 못한 문서가 공개되었다. PR의 내부 문서였다. 저스틴 발더니 측이 고용한 이 PR 회사의 실제 자본 내용이 법정에 제출된 것이다. 그리고 그 문서 속에는 태그 PR 대표 멜리사 네이선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단대단어 이것은 허풍이 아니었다. 태그 PR은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왔다.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품판을 훼손하기 위한 스무리와 캠페인 비용은 17만 5천 달러, 하마 약 2억 원이었다. 한 사람의 평판을 표기하는데 필요한 시장 가격이 특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었다. 첫째, 검색 결과 조작. 구글에서 블레이크 라이블리를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나타나는 결과를 관리한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 부정적인 기사와 콘텐츠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고 긍정적인 내용은 뒷페이지로 밀어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색 결과 첫 페이지만 본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둘째, 소셜미디어 여론 형성. 레딧, 틱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서 블레이크 라이블리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확산시킨다. 이는 단순히 악플을 다는 수준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토론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점차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교한 작업이다. 첫째, 부정적 담론에 대한 증폭. 이미 존재하는 자단 비판이나 논란을 찾아내어 이를 대규모로 확산시킨다. 소스의 불만이 마치 대중의 분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의 핵심 원칙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추적 불가능하게 흔적을 남기지 말 것. 태도 PR은 자신들의 개입이 절대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작된 여론이 진짜 여론처럼 보여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규정을 사용하고 VPN으로 위치를 숨기며 실제 사용자인 것처럼 행동 패턴을 만들어냈다. 하이브 아메리카는 태그 PR을 인수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글로벌 아티스트 관리를 위한 전문 PR 역량 확보였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사업 확장처럼 보인다. 하이브 측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자. 하이브는 이 인수를 통해 BTS를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이미지를 관리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평판을 보호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태그 PR은 할리우드에서 활동한 경험 많은 회사였고 이러한 전문성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이브가 손에 넣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태그 PR은 단순한 PR 회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위기 관리와 편판 관리의 실체는 법정 문서를 통해 드러났듯이 여론 조작이었다. K-pop 산업은 이미 치열한 경쟁 구도였고 아티스트 간, 기획사 간, 팬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은 온라인 여론으로 표출되었다. 온라인 여론을 장악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구조였다. 태그 PR의 기술은 이 새로운 전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경쟁사를 공격하고 자사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불리한 열쇠를 묶고 유리한 스토리로 확산시킬 수 있는 도구. 2024년 4월 하이브와 어도어의 미니진 대표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다. 하이브는 미니진 대표가 경영권 천퇴를 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패턴이 감지되었다. 빌보드의 한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다. 미니진 대표에 대한 대점적인 정보를 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당은 태그 PR이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미니진 대표의 각오 발언, 업계 내 평판, 운영 방식의 문제점 등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 기자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직업 윤리를 지켰다. 일방적인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하지 않고 미니진 측에 연락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하이브가 태그 PR을 인수한 것은 단순한 사업 확정이 아니었다. 기사가 되면 한국 언론을 잘 이용하게 만드는 것, 빌보드가 보도했다는 권위를 빌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그 PR의 진짜 역할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졌다. 레딧의 K-pop 커뮤니티, 트위터의 팬덤 계정, 유튜브의 리액션 채널, 이 모든 곳에서 미진과 뉴진스에 대한 극단적 감언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누구든 매장시킬 수 있어. 멜리사 네이선이 블레이크 라이블리에게 했던 그 말. 이후 그곳은 미진과 뉴진스를 향하고 있었다. 2억 원이면 한 사람을 매장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의사가 이제 하이브의 자회사로서 K-pop 산업 내부의 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할리우드 법정에서 공로된 문서는 빙산의 예가 되었다.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전략된 여론, 왜곡된 정보, 파괴된 명예가 숨어있을까? 뉴진스 컴백을 앞두고 관련해서 관련 기사만 1,700여 건이 나왔다. 숫자에 대한 반론도 가능하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잠시역의 사천하고 문제는 복잡한 금융거래라 대중의 관심이 낮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압도적인 숫자 차이가 뜬전이 뉴스 가치의 차이 때문일까?
2025년 9월 하이브와 미니진 간의 풋옵션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각 언론사의 기사 내용이 너무나 비슷했다. 같은 발언을 인용하고 같은 부분에 강조하며 심지어 비슷한 논조를 해석했다. 여러 기자가 같은 재판에 취재했다고 해도 이 정도로 일치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웠다. 왜냐면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풀렸다. 위해진 측 변호인단인 대중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하이브 측 증인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기자 단톡방에 하이브 언론 담당자가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아니면 확인하지 못한 것인가 모르는 내용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정진수 최고 법무 책임자였다. 하이브의 법률 총괄 책임자였다. 만약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면 그가 모를 리 없었다. 정진수 CEO의 답변은 간단했다. 2024년 4월 22일 무렵 많은 기사가 배포되었다. 그런데 증인은 모른다고 하였다. 법무총괄이 아닌가? 법무총괄이 기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인가? 4월 22일부터 25일 사이 피고 관련 기사가 시간 단위로 아주 많이 배포되었다. 하이브에서 단서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전해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템퍼런 사건이 있었고 투자자를 찾는다거나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 기자들에게 피업된 것이 아닌가? 기자 단톡방에 하이브 언론 담당자가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아니면 확인하지 못한 것인가 모르는 내용이다. 하이브와 미이진 어두어 전 대표 간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하이브가 재판 내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전달하며 여론전에 나선 정황이 방청객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법정 내 PR팀 배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하이브는 재판 당일 법정 내에 PR팀 직원들을 다수 배치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자사에 유리한 변론이나 지원이 나올 경우 이를 즉시 정리하여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하이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재판 내용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시간을 쫓기는 기자들에게는 하이브가 전문한 내용이 기사 작성에 편리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 정진수 CRO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정말로 몰랐을 가능성. 회사가 너무 커서 PR팀이 무엇을 하는지 법무팀이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회사를 대표해 법정에선 최고 법무 책임자와 회사의 언론 대응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둘째, 알고 있지만 부인한 것. 법정에서 시인하면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모른다고 답변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다. 위증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알지만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제가 직접 제시한 것이 아니다. QR팀이 독자적으로 하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조직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의 답변은 하이브의 조직 문화를 보여줬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 책임자는 모른다고 말하고 실무자는 침묵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실은 증발한다. 더 큰 문제는 언론이었다. 하이브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북정에서 폭로되었음에도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흑수수였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침묵했다. 왜 침묵했을까? 하이브로부터 자료를 받아 기사를 썼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저널리즘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침묵은 공모였다.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를 알면서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은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다. 감시자가 되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걸려도 확성기가 된 것이다. 이것이 1700대 120건이라는 압도적 격차의 비밀이었다. 하이브는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했고 언론은 그것을 받아 그대로 보도했다. 미이진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 그래서 숫자의 격차는 곧 권력의 격차였다. 숫자는 때로 말보다 웅변적이다. BBC 뉴스 코리아에서 진행한 뉴진스 활동 중단 관련 인터뷰 영상은 조회수 13만 회에 101만 개가 달렸다. 같은 BBC 코리아의 여객기 사고 영상은 조회수 65만 회에 댓글 1700개였다. 미스터 비스트의 한 영상은 조회수 5초 만에 댓글 3만 1천 개였다. 조회수 대비 댓글 비율을 계산해보면 뉴진스 영상만 유독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뉴진스 사안이 매우 논란적이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댓글을 달았을 수도 있다. 킹덤 간 갈등이 심해 댓글이 폭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패턴들도 살펴보자. 유튜브 쇼츠와 커뮤니티에서도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이상 국적을 다른 쇼츠 영상에서 다니엘 헨리에 대한 댓글이 달렸는데 갑자기 뉴진스 저쪽이라 말만 들어도 꿀밤내라며 전혀 맥락 없이 뉴진스를 비난하는 댓글이 등장했다. 쇼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난 청바지 안밤, 뭐 묻으면 그 부분만 손빨래해서 말림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리고 나도 별로 지지하고 싶진 않더라. 라방 이후로 팍시금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청바지 세탁 공법과 뉴진스 지지 여부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해진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접하는 여론이 순수한 대중의 의견인지 기술적으로 증폭되거나 왜곡된 결과물인지 판단하려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방시혁 의장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을 때 언론의 반응이었다. 디스패치, 질사이트, 여성경제신문, 미이진과 뉴진스를 공격하며 하이브를 옹호했던 매체들은 이 중대한 뉴스를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2022년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BTS의 대규모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이브는 한국 언론사 기자 100명을 초청했다. 공식적으로는 BTS 공연 취재 지원이었다. 하이브 측의 논리를 먼저 들어보자. 글로벌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을 제대로 취재하려면 현지에 가야 한다. 그런데 개별 언론사가 모두 해외 취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취재 한 명을 제로하는 것은 언론과 대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의 제품 발표회나 행사에 언론을 초청하고 교통편과 숙취를 제공한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항공권. 인천 라스베이거스 왕복 이코노미석 한도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가격은 비수기에도 150만 원을 넘는다. 두 번째, 숙박.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호텔 3박, 엘라지오, 시저스 팰리스 같은 5성급 호텔들이었다. 1박 평균 30만 원 이상. 세 번째, 식사. 현지에서의 모든 식사 제공,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포함, 넷째, 공연 티켓, VIP석 제공. 일반 판매 가격으로 100만 원 이상. 총합계를 계산하면 1인당 최소 500만 원이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중에 확인한 금액이다. 유명난법은 2016년 시행되었다. 이 법은 언론인이 취재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의 한도를 명확히 정했다. 이 기준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하이브는 기자 한 명당 약 500만 원, 총 5억 원 규모의 접대를 했다. 김명란법 기준의 10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 아닌가? 첫째, 해당 취재 지원을 받은 언론사 중 어느 곳도 취재 편의 제공 사실을 기사에 명기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취재 지원 기사를 썼던 기자들에게 연락해 취재 지원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원래부터 안 썼으니 그랬다. 어디 기관에서 후원했다는 말을 쓰면 독자들이 안 좋게 보지 않겠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둘째, 빅명의 기자가 모두 필수적인가? 몇 명의 대표 취재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셋째, 5성급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이 취재의 필수적인가? 넷째, VIP석 티켓이 취재를 위해 꼭 필요한가?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500만 원의 호의를 받은 기자가 과연 하이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일본에서 하이브의 언론 접근은 더욱 체계적이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기자들을 일본으로 초청했다. AAL, 플래스 J, 이코노미보다 한 단급 높은 좌석으로 추가 비용이 약 10만 원, 숙박, 도쿄 중심가의 고급 호텔 1박 평균 5에서 7만 원, 객실은 스위트룸이나 디럭스룸으로 배정, 식사,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레스토랑에서의 반찬, 1인당 1에서 2만 원, 추가 편의, 공항 픽업, 전용 차량, 관광 프로그램까지 포함.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하이브는 기자들에게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이곳은 취재 지원이 아니었다. 기사 소문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다. 일본 취재 후 나온 기사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하이브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언론사들은 이런 접대를 받았을까? 그리고 왜 비판적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하이브는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중 하나다. 그들의 아티스트에 대한 기사는 클릭수를 부정한다. BTX, 세븐틴, 뉴진스 등의 이름만 들어가도 조회수가 급증한다. 언론사 입장에서 하이브는 효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요한 취재원이다. 만약 하이브를 비판한 기사를 쓴다면 하이브로부터 정보 제공이 생길 수 있다. 독점 인터뷰나 사진 제공이 중단될 수도 있다. 경쟁사에는 제공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기사 경쟁력 하락을 의미한다. 더 직접적인 압력도 있다. 하이브는 광고 집행 규모가 큰 기업이다. 언론사 입장에서 광고주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직접적인 광고 취소 위협은 없더라도 암묵적인 압력은 존재한다. 500만 원의 접대는 단순한 식사나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을 사는 대가였다. 그리고 그 침묵은 효과적이었다. 김밀란법 시행 후 이런 대규모 언론 접대는 전례가 없었지만 이를 문제 삼은 언론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녹취 내용은 한국 언론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하이브 PR 담당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었다. 언론을 개하는 하이브가 실제 태그와 조사락에 드러나 있었다. 아, 주 부장님 우리 뭐 묘하나 봐. 부장은 기본적으로 매출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이라서 꼭저 거시고 그거대로 요청 좀 드릴 텐데 별개로 부장님 마음을 조금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 또 자세히 뵀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진짜 자기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지금. 누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네. 날 잡아서 빨리 없어 봐요. 안 되겠다. 빨리 포섭해놔야지.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신문 광고를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네 회사도 하이브에 유리한 논조로 기울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뭐 포섭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그 뒤에 하이브 PR 최고 책임자, 아까 카톡 캡처를 들고 찾아왔던 그분이 저희 부장한테 골프를 치자고 했죠. 골프로 처음에 친분을 쌓고 이어서 뭐 광고나 협찬 같은 걸 제공하거든요. 물론 저희 부장은 이 자리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만 그 골프 접대 연락은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제안은? 7월 17일 이후. 네. 7월 17일 이후면 지금 얼마 안 됐네요. 네네, 그렇죠. 보석이라는 단어.
이것은 하이브가 언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언론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포섭해야 할 대상이었다. 방송에서는 하이브가 언론을 포섭하는 구체적 방법들도 언급되었다. 하이브는 주요 언론사에 상당한 규모의 광고를 집행한다. 이는 직접적인 소유권이 된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집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된다. 한국 기업 문화에 속을 푸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이브는 언론사 간부들과의 정밀적인 골프 모임을 통해 관계를 강화했다. BTS, 세븐틴 등 인기 아티스트에 대한 독점 인터뷰나 사진 제공은 언론사에게 큰 가치가 있다. 하이브의 우호적인 매체에는 이런 특혜가 주어지고 비판적인 매체는 배제된다. 라디오 방송 출연으로 녹취를 공개한 것을 불편 부당함을 지켜야 할 기자로서 심각한 업무 윤리 위반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향후 대응 입장을 밝혔다. 다음 날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 기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특히 하이브 팬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들에서 조직적으로 루머가 펴졌다. 장 기자는 민희진의 손을 받았다. 장 기자는 특정 기획사의 청탁을 받고 기사를 쓴다. 정 기자의 과거 기사를 보면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들에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반복되면 사실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환산의 진실 효과와 맞닿아 있다. 처음에는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정보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람들은 점점 그 정보가 진짜라고 믿게 되는 인지적 편향을 말한다. 이 현상은 인간의 인지적 요청성과 관련돼 있는데, 즉 정보가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울수록 더 진실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반복된 정보는 읽거나 들을 때 더 쉽게 처리된다. 얘는 이건 낯설지 않으니까 신뢰할만 하다고 착각한다. 결국 익숙함은 진실로 인하게 되는 것이다.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게벨스가 거짓말을 1000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했듯 반복되는 거짓은 결국 진실처럼 받아들여진다. 진실은 3가지 큰 약점이 있다. 연구, 증거 수집, 팩트체크 등 진실은 비용이 많이 든다. 현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진실도 복잡하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거나 고통스럽다. 반면 허구는 싸고 단순하며 매력적이어서 정보시장에서 허구가 진실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다. 수백 개의 댓글, 수십 개의 게시물이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BC 인사이더에서 장 기자의 부정적인 언급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이 담긴 게시글은 800건을 달한다. 태그 PR이 블레이크 라이블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다. 메시지를 반박하는 대신 메신저로 공격한다. 진실의 내용만 다투는 대신 진실을 말한 사람의 인격과 동기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개별 사례 때문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스베이거스의 500만 원의 접대, 일본에서의 보도 가이드라인 제공, 재판 과정에서의 실시간 자료 배포, 그리고 언론사 간부, 포섭 시도, 이것들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다. 모두 하나의 일관된 전략의 일부다. 그 전략의 핵심은 명확하다. 언론을 통제하라. 우호적인 언론은 보상하고 비판적인 언론은 고립시켜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그 PR이 증명했듯이 누구든 매장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라. 이것은 단순히 PR이나 홍보가 아니다. 이것은 정보 환경 자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다. 대중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분노하는지를 설계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효과는 명확했다. 하이브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드물었고 나오더라도 곧 묻혔다. 반면 하이브의 우호적인 재산은 넘쳐났다. 미진 하이브 갈등에서 1700대 120이라는 압도적 보도량 차이가 그 증거였다. 소수의 인원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시도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통해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면 다수의 유기적인 여론인 것처럼 보이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소셜미디어의 트렌딩 굿핏,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여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작 가능한 변수들이다. 하이브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활용했다. 1700개의 기사, 1만 개의 댓글, 수없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근황들, 21세기 여론 조작은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으며 그러나 효과적이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침묵하는 자세 때문이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직원들,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는 언론인들, 의심하면서도 동조한 대중들. 악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비호감에서 자란다. 그리고 그 비호감은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악을 당연시하게 된 이들은 인지 부조화와 권위주의 성향 아래 원인의 마음속 의미마저 본인 스스로가 몫을 하게 된다. 유진스가 만든 그녀는 작지만 의미 있다. 그들은 거대한 시스템을 맞서 아니어라고 말했다. 비록 즉각적인 승리는 없었지만 그들의 용기는 기록되었고 기억될 것이다. 진실은 즉시 승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은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는다. 하이브의 공격 방식은 늘 같다. 눈점을 흐리고 무의미한 소음을 생산한다.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삽적인 논란이 다시 쓸만열로 떠올랐던 것, 신우스 건덕을 공격했던 것과 너무나도 유사한 방식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히 하이브 대 민희진의 싸움인가? 아니면 거대 자본의 여론 통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가? 힙합의 화려한 뒤에 숨은 이 어두움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직시할 것인가. 유젠스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목할 점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의 압력이다. 조직 내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침묵하게 되는 조직적 침묵 현상이다.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적 기준은 특정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환경의 결과이다. 이 사태는 평범한 개인들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하이브 사태는 끝이 아닌 여러 중요한 질문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
첫째, K-pop 산업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문화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지배 구조와 윤리 기준을 정립해야 하는가? 창의적 자율성과 거대 자본의 상업적 논리 사이에 건강한 균형점은 어디인가?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이용한 여론 형성 기술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미디어의 역할은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가? 정보의 확산 속도와 영향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진실을 위한 투자는 계속된다. 비록 태그 PR이 누구든 매장할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진실을 완전히 매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실은 권력이 아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거대해 보이지만 불안정하고 조작은 정교해 보이지만 결국 들통난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적고 연약해 보여도 결국에는 길을 찾는다. K-팝이 진정한 글로벌 문화가 되려면 먼저 그 내부의 어둠과 대면해야 한다. 하이브 사태는 그 대면의 시작이다. But like, despite everything that's been going on for the past few months, I feel like just besides you guys being our fans, just as people in general, I think you guys are just absolutely incredible. And the fact that you stayed by our side this whole time is something that we can't help but keep being grateful for, because it's not something that's easy, and it's not something that like you must do. Like, we've never said to anyone, you must stay by our side, but the fact that you guys stayed by our side and also fought for us and supported us, it means a lot. So before it gets too sappy,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and I hope that you guys don't get too washed away in all the stuff that's happening, because we try our best not to either, because besides everyth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s us enjoying ourselves and doing the work we type of love for the for the people we love.